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쌤TV의 곽재현 인사드립니다. 오늘 6번째 이야기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유치원, 킨더가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캐나다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은 이제 유치원이 따로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주니어 킨더가든, 시니어 킨더가든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만 4세가 되는 아이들, 그래서 JK 아이들, 주니어 킨더가든 프로그램, 시니어 킨더가든 프로그램, 만 5살이 되는 아이들부터 8학년까지 이제 초등 교육 과정에 다 이렇게 있는데요. 아이가 아직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꼭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가야 하는 건가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도대체 유치원에서 뭘 배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랑은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 공립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정규 교육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JK와 SK 같은 경우에는 꼭 공립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뭐 몬테소리를 조금 더 이제 JK, SK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니면 집에서 그냥 데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데이케어 프로그램에 SK, JK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립 학교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육아휴직을, 이제 저희 첫 아이가 JK를 들어갈 때 제가 육아휴직 중이어서 집에서 조금 가까운 그런 학교를 보내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그러니까 좀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도 태어나고 해서 너무 많은 환경의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아서 원래 다녔던 데이케어에 JK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냥 거길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꼭 공립학교에 JK, SK 프로그램 안 다녀도 괜찮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준비 중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1월 달부터 학교의 레지스트레이션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학교, 지금 살고 계시는 주소 바운더리 안에 있는 학교에 가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1월 중순부터 유치원 그 등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메일이 와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에는 조금 색깔이 달랐어요. 왜냐면 올해에는 코비드 때문에 이제 유치원 오리엔테이션도 없었고 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1월 달에 레지스트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보통 4, 5월 달에 이제 Parents Night이나 이제 오리엔테이션 데이가 있어요. 그럼 그때 부모님들 초청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치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라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 이제 그 미팅이 끝난 후에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참여해서 그 후에 이제 날짜가 한 6월 정도에 아이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제 반 배정을 하기 전에 이 아이가 뭐 데이케어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집에서 바로 온 아이인지, 이제 그런 성향이나 그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반 배정이 돼요. 그럼 9월 달에 반 배정이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시작을 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미리 이제 데이케어에 보내시면서, 어린이집이죠, 흔히 얘기하는, 보내시면서 이제 유치원에 적응하는 거를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냥 집에서 같이 엄마와 함께 있다가 바로 이제 유치원에 적응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다 장단점은 있고 하는데, 둘 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이제 보내고, 이제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아니면 파트타임으로라도 이제 보내서 조금 더 이제 적응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유치원에 가면은 다 아이들이 처음 한두 달은 조금 힘들어하지만, 만약에 집에서 엄마와 같이 있다가 간 친구들도 조금 다 잘해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성향이 좀 다른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잘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데이케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적응하는 거를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정원은 보통 한 반에 유치원 아이들이 30명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아이들이 30명이라면 kindergarten 선생님 계시고요. 그리고 보조 선생님, EC 선생님이 항상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 유치원 선생님은 저도 유치원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티터스 칼리지를 나온 선생님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을 맡으시는 거고, 이제 DEC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EC라는 Early Childhood Educator라는 분들은 정말 어린아이 전문적으로 이제 도와주시는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티처스 컬리지를 안 나오셔도 그 EC 그 자격증만 있으시면 같이 가르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한 반에 15명 소수인 경우에는 그냥 JK 그냥 일반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요. 반 유치원 아이들의 정원이 30명 정도 되면, 그리고 15명이 넘으면 그 보조교사 선생님이 항상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분이에요. 뭐 두 분 다 선생님이세요? 네, 선생님 맞아요. 근데 한 분은 티처스 칼리지를 나오신 분, 그리고 한 분은 그 어린 아이들 ECE 전공을 하신 분들이어서 아이들 선생님 어른 한 명의 그 학생 수가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뭐 가기 전에 좀 미리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좋은 팁들이 이제 화장실 가는 거, 그 다음에 이름. 그러니까 많이 문의가 왔어요. 저희 아이도 이번에 유치원에 입학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좀 뭐 A부터 스펠링을 좀 알아야 하지 않아? 뭐 연락이 많이 왔어요. 어디까지 준비를 좀 집에서 해줘야 돼? 근데 사실은요, 이제 유치원 프로그램이 플레이 베이스 러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시키지 않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뭐 ABCD도 배우고 뭐 쓰는 것도 배우고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플레이 베이스 러닝이라 그래서 아이들 놀면서 배우는 게 학습이 더 빠르다라는 그런 티오리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많이 놀아요. 놀면서 배우는 거를 이렇게 한두 개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치원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이제 집에 갖고 오는 것도 보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는 이제 JK는 다른 이제 데이케어에서 같이 프리스쿨에서 다 가고, SK부터는 이제 일반 학교로 공립학교로 다녔는데, 그 저희 아이가 있는 반이 SK grade 1 스플릿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그런 학습 자료들도 조금씩 배워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님이 되게 좋아서 되게 만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거 보면은 일단은 유치원 때는 뭐 숫자 1부터 한 10까지 정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 자료 많이 보여줬었어요. 뭐 립프로기 그 비디오 보여주면서 알파벳 익히고. 근데 꼭 알파벳을 알고 가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은 엄마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A야 이러면서 A 뭐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모양 우리 어디서 봤네 하면서 이제 실제로 진짜 엄마랑도 놀면서 이거는 발음이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주면 SK부터는 조금씩 이제
이제 언어, 단어 이런 거를 학교에서 정말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플레이 베이스로 이렇게 좀 약간 바뀌면서 1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속도가 조금 늦어졌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면은 애들이 잘 따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아이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집에서는 서포트 해주실 때, 저는 사실 한글하고 이제 영어를 조금 이제 뭐 집중적으로 시키는 건 아니고, 아이가 많이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시작하면 한국말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이제 뭐 기역, 니은, 뭐 아야, 어여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앉아서 가리키는 건 아니고 그냥 자꾸 들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보통 일반 학교에서는 제가 잊어버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노는 놀이터도 이게 따로 돼 있어요. 이제 너무 이제 저학년 아이, 1, 2, 3학년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 다칠 수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펜스된 그 철장 이렇게 쳐 있는 밖에 에리아에 조그만한 놀이터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매니지를 더 잘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고, 그리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배변 훈련 같은 거는 미리 집에서 조금 도와주고 가는 게 아이들도 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 유치원에 관련돼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모든 엄마들 정말 화이팅이고요. 오늘 하루도 러블리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